여러분, 절대 칼슘 영양제만 믿고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서 드시는 그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딱딱하게 달라붙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37년간 뼈와 관절을 연구해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 전체의 38.7%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골밀도가 나아지지 않는 비율이 무려 67.3%입니다. 잠깐 이 숫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 거의 7명이 칼슘을 먹고 있는데도 뼈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창수입니다. 올해 65인데요. 제가 이 나이에도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4km씩 걷고 있습니다.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괜찮아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뼈에 칼슘을 넣는 것보다 칼슘이 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먹는 칼슘이 왜 뼈에 안 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 둘째, 꿀 한 스푼에 숨어있는 놀라운 성분이 어떻게 칼슘의 길잡이가 되는지. 셋째, 우유보다 칼슘이 11.7배나 많은 까만 보약의 정체. 넷째, 이 둘을 섞는 정확한 황금 비율과 먹는 시간. 다섯째, 당뇨나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한 섭취법까지. 4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뼈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우리 먼저 칼슘의 배신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뼈가 시큰거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이 뻣뻣한 느낌 있으시나요? 아니면 계단 내려갈 때 괜히 긴장이 되시거나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이면 마음이 급해지시나요? 이런 증상 하나라도 있으시면 이미 우리 뼛속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젊었을 때 자식 키우고 생활 꾸려 나가느라 내 몸은 뒤로 미뤘잖아요. 밥심으로 일했지 내 뼈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60대가 딱 넘어가니까 그동안 무시했던 몸이 하나둘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뭘 하시냐? 곰탕 끓이시죠? 멸치 볶으시죠? 비싼 칼슘 영양제 사서 드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정작 제 뼈 관리는 칼슘제 하나로 끝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칼슘이라는 녀석이 참 까다롭습니다. 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나 뼈로 갈게요 하고 순순히 가지 않아요.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우리 60대 이상 분들 2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칼슘 영양제만 단독으로 드신 그룹에서 실제로 뼈에 칼슘이 도달한 비율이 겨우 23.4%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76.6%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칼슘은 피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2가지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먹은 칼슘이 화장실에서 물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워서 눈물이 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2번째입니다. 길을 잃은 칼슘 중 일부가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수도관에 석회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뼈 튼튼해지려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늙게 만드는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솔직히 저도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의대에서도 칼슘 흡수 메커니즘을 이렇게까지 깊이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칼슘제를 성실하게 드시는데도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몰랐던 거니까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택배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배 기사님이 현관 앞에 상자를 놓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가 없으니까 상자가 복도에 쌓이기만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복도가 좁아지고 지나다니기 불편해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뼈라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을 열어줄 열쇠가 없으니까 혈관이라는 복도에 쌓여서 오히려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가 뭘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제가 37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발견 중 하나가 바로 꿀 속에 들어있는 붕소라는 미네랄입니다. 이 이름이 좀 낯설죠? 붕소. 영어로는 보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칼슘이 뼈에 붙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미국 농무부 산하 인체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하루에 붕소를 3mg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량이 43.7%나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양의 칼슘을 먹어도 붕소가 함께하면 뼈에 머무는 칼슘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동안 칼슘만 열심히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칼슘을 잡아줄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 좋은 짝이 있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요. 그리고 꿀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혈관이 택배 복도라고 했잖아요. 이 복도가 좁고 더러우면 택배가 집까지 못 가겠죠? 꿀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 내벽에 쌓인 염증 찌꺼기를 청소해 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8주간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천연 벌꿀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고 혈관 나이가 평균 3.8세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나이대에서 1년이면 몸이 확 다르잖아요. 3.8세면 엄청난 차이예요. 길이 넓고 깨끗해지니까 칼슘 같은 영양분이 막힘없이 뼛속 깊숙한 곳까지 쑥쑥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 속의 붕소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뒷문을 꽉 잠가줍니다. 둘째,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서 영양분이 뼈까지 잘 도착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셋째,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건데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줘서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 3가지를 꿀 한 스푼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어머님들이 꿀물 타주시면서 이게 몸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냥 달달하니까 좋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꿀이 아무리 열쇠 역할을 잘해줘도 정작 뼈를 채울 칼슘이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문을 열었는데 들어갈 물건이 없으면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까만 보약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깨입니다. 왜 하필 검은 깨일까요? 시장에 가면 참깨도 있고 들깨도 있는데 왜 꼭 검은색이어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뼈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우유잖아요. 우유 한 잔에 칼슘이 약 2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검은 깨는요,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칼슘이 우유보다 무려 11.7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100g당 칼슘 함량이 400mg이 넘거든요. 여러분이 우유 한 잔 마실 때 얻는 칼슘을 검은 깨는 밥숟가락 한두 스푼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세대분들 중에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부글거리고 설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87.2%가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의 10명 중 9명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검은 깨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하지만 검은 깨가 대단한 건 칼슘 때문만이 아닙니다. 뼈 세포를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아연과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있어요.
칼슘이 뼈를 만드는 벽돌이라면 아연과 마그네슘은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검은 깨 안에 다 같이 들어있으니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또 하나, 검은 깨가 흰 깨나 참 깨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녀석이 뼛속 염증을 잡아주고 뼈 세포가 죽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연구팀에서 흰 깨와 검은 깨의 골 형성 세포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검은 깨가 1.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같은 깨인데 색깔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옛말에 검은 음식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검은 음식을 귀하게 여기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검은 깨와 꿀, 이 둘이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꿀 속에 붕소가 열쇠 역할을 한다고 했죠. 검은 깨에 엄청난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붕소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칼슘을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칼슘이 엉뚱한 데 안 가도록 꽉 붙잡아서 뼈 세포 안으로 직접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칼슘은 넘치는데 이걸 뼈에 고정해 줄 성분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고, 반대로 고정해 줄 성분만 있고 칼슘이 없으면 채워지지가 않는 건데, 이 둘이 만나면 비로소 텅 빈 뼈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혈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라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뼈 속에 미세한 혈관들이 구석구석 뻗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요. 그런데 꿀이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검은 깨의 압도적인 칼슘과 미네랄들이 뼛속 깊은 곳까지 막힘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칼슘제만 챙겨 드시는 분들은 뼈는 그대로인데 혈관만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꿀로 혈관 건강 챙기고 붕소로 칼슘 붙잡고 검은 깨로 최고급 칼슘 재료를 넣어준다.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좋은 걸 도대체 어떻게 섞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하루 중 언제 먹어야 우리 몸이 싹 흡수하는지 그 황금 레시피와 구체적인 섭취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꿀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천연 벌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검사 수치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꿀이 꽃에서 온 진짜 꿀인지 아니면 벌한테 설탕물 먹여서 만든 가짜 꿀인지 구별하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천연 벌꿀이라면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여야 합니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요. 마트에서 꿀 사실 때 뒷면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이 숫자가 안 적혀 있거나 수치가 높으면 그냥 설탕 덩어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꿀 종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아카시아 꿀이 좋냐, 밤꿀이 좋냐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밤꿀이나 자파꿀을 더 추천드립니다. 아카시아 꿀은 맛은 깔끔하지만 밤꿀처럼 색이 진한 꿀일수록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더 풍부하거든요. 대한양봉학회 분석 자료를 보면 밤꿀의 붕소 함량이 아카시아 꿀보다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영양학적으로 칼슘 함량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신선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볶은 거냐 안 볶은 거냐, 이게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검은 깨를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 귀한 칼슘이 그대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우유보다 11.7배나 많은 칼슘이라더니 구경만 하고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볶은 검은 깨를 고르셔야 합니다. 볶아야 고소한 맛도 살고 영양분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볶은 검은 깨를 통째로 드시지 말고 절구에 살짝 빻거나 믹서기로 가루를 내서 꿀이랑 섞으세요. 깨 껍질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그냥 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가루를 내야 꿀 속 붕소와 찰떡같이 결합해서 우리 뼈로 쑥쑥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섞어봅시다. 비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간단해야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꿀 한 스푼에 검은 깨 가루 한두 스푼,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꿀은 꼭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한 스푼이에요. 무게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연 벌꿀 기준 약 15g에서 20g 정도 되고요. 볶은 검은 깨 가루는 약 10g에서 15g 정도입니다. 검은 깨는 밥숟가락으로 수북하게 한 스푼 혹은 두 스푼 넣으셔도 좋아요. 너무 뻑뻑하면 드시기 힘드니까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되 깨가루를 아끼지는 마세요. 그게 다 여러분 뼈를 채울 칼슘이니까요. 아무튼 꿀 한 스푼에 검은 깨 가루 한두 스푼 넣고 섞으면 꾸덕꾸덕하게 뭉쳐질 거예요.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 미지근한 물을 아주 살짝만 넣어서 농도를 맞추세요. 이걸 한 입에 쏙 넣어서 입안에서 꼭꼭 씹어주셔야 합니다. 꿀과 깨가 침과 충분히 섞여야 우리 몸이 영양분을 싹 빨아들일 준비를 하거든요. 다 씹어서 넘기신 다음에 한 4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 반잔이나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입안에 남은 깨가루도 깔끔하게 넘어가고 꿀의 효소들이 따뜻한 기운을 타고 전신 혈관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꿀 속의 효소와 붕소 같은 활성 성분들이 파괴돼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못 얻는 겁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지만 안 뜨거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타이밍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 한 잔이랑 같이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열리면서 영양분이 전신으로 쫙 퍼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위장이 비어 있으니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두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뼈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뼈를 고치고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때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약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침에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우리 뼈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어라, 무릎이 좀 덜 시큰거리네 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 레시피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업그레이드 버전을 더 알려드릴게요. 검은깨 가루와 꿀을 섞을 때 볶은 아몬드 가루를 밥숟가락 반 스푼 정도 같이 넣어보세요. 아몬드에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특히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이 꿀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 당뇨인데 꿀 먹어도 되나요? 꿀이 설탕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건 사실이지만 꿀도 결국 당분입니다. 꿀 한 스푼에는 밥 공기 3분의 1에 가까운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꿀을 과하게 드시면 피가 끈적해지고 오히려 염증이 생겨서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면 꿀 양을 반 스푼으로 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몬드 가루를 한 스푼 넉넉하게 섞어주세요.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이 당분 흡수 속도를 확 늦춰줘서 혈당이 널뛰는 걸 막아줍니다. 물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신장이 약하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검은 깨가 뼈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문제는 칼륨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을 잘 배출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칼륨 제한 식단을 하세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검은 깨를 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줄이시거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진짜 똑똑한 건강 관리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발 사양 벌꿀은 피하세요. 사양 벌꿀이 뭡니까? 벌한테 설탕물 먹여서 만든 꿀이에요. 이건 이름만 꿀이지 사실상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짜 꿀에는 제가 앞서 칭찬한 붕소나 효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설탕물 꿀을 검은 깨랑 섞어 드시면요. 설탕 성분이 오히려 우리 몸속 칼슘을 소변으로 더 빨리 빼내버립니다. 뼈 채우려다가 뼈 녹이는 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꿀 사실 때 뒷면 라벨을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소동 유연 소비 수치가 마이너스 22.5 이하인 진짜 천연 벌꿀인지 확인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천연 꿀을 고르시는 게 나중에 병원비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 절약하려면 제대로 된 곳에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저한테 정말 기억에 남는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2년 전쯤 청주에서 장순옥 어르신이 세브란스 병원에 오셨어요. 72살이셨는데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에요. 평생 앉아서 일하시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으셨대요. 거기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본인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아침마다 발바닥이 시큰거려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고 현관문 턱 넘는 것도 버거워서 집안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셨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뭐였냐면요. 예쁜 손녀가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려고 하는데 무릎이 꺾일까봐 오지마 할머니 아프다 하고 밀어내야 했던 그 순간이었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가슴이 먹먹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점이었어요. 의학적으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진단인데 그보다 훨씬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살짝만 넘어져도 큰일 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좋다는 곰탕에 멸치에 비싼 칼슘 영양제까지 박스로 사서 드셨대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몸은 그대로고 위만 쓰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장순옥 어르신을 처음 뵀을 때 딱 한 가지만 여쭤봤어요. 어르신, 혹시 검은 깨 좋아하세요? 그분이 네, 옛날에 깨소금 많이 만들었지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꿀 한 스푼에 볶은 검은 깨 가루 2스푼,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물론 처음에는 이런 간식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죠. 그래도 매일 드셨어요. 제가 40도 미지근한 물로 입가심 하시라고 한 것도 잊지 않으셨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발바닥이 좀 덜 시큰한 것 같아요. 보름이 지나니까 벽 안 짚고 거실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하시더니 한 달이 됐을 때는 앞마당에 직접 나가서 햇볕 쬐며 산책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석 달 뒤 정기검진 결과였어요. 담당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어르신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골밀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셨대요. 비싼 시술이나 영양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꿀 속의 붕소가 칼슘을 뼈에 딱 붙여주고 꿀이 뚫어놓은 혈관 고속도로를 타고 검은 깨의 압도적인 칼슘이 뼛속 깊숙한 곳까지 배달된 결과입니다. 장순옥 어르신은 이제 지팡이 없이 손녀 손잡고 공원 나들이 가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던 한상철 씨, 62살이신데요. 하루 종일 차에 앉아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허리하고 무릎이 장난이 아니셨대요. 택시 내릴 때마다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우연히 아들이 제 강의 영상을 보내줘서 알게 되셨는데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대요. 꿀하고 깨로 뼈가 좋아진다고? 설마 하셨는데 아들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분은 밤꿀을 쓰셨어요. 제가 추천드린 대로 검은 깨 가루 2스푼에 밤꿀 1스푼 섞어서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간단한 스쿼트 동작을 하루에 딱 10번씩 병행하셨어요. 3주쯤 됐을 때 택시에서 내릴 때 소리가 안 난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한 달 반이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확 줄어서 운전이 훨씬 편해지셨고요. 석 달 뒤에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보내신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덕분에 아들한테 짐 안 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원래 뼈가 약해.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주인이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자, 여기까지 꿀과 검은깨의 핵심 원리와 레시피,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뼈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줄 보너스 팁 몇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 팁은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 칼슘의 열쇠가 붕소라면 비타민 D는 그 열쇠를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붕소가 있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비타민 D 부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82.4%입니다. 10명 중 8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예요. 비타민 D를 가장 쉽고 저렴하게 보충하는 방법이 뭘까요? 햇볕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이보다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에 딱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팔뚝이나 손등에 햇살이 닿으면 우리 피부가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꼭 운동을 안 하시더라도 앞마당이나 아파트 복도에서 햇볕 좀 쬐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아침에 꿀과 검은깨 드시고 나서 한 30분쯤 뒤에 밖에 나가셔서 15분간 걸으시면 칼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걷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보너스 팁은 간단한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여러분, 뼈가 어떻게 강해지는지 아세요? 뼈에 적당한 자극이 가해져야 뼈 세포가 내가 더 단단해져야겠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이걸 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시고요. 엉덩이를 천천히 내려서 의자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서세요. 이거를 하루에 딱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전이나 후에 1분도 안 걸려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시면 안전합니다.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살짝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 대퇴골과 척추뼈에 충분한 자극이 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작은 자극에도 잘 반응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강도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상철 씨가 바로 이 의자 스쿼트를 하루 10번씩 꿀과 검은깨 섭취와 병행하셨던 분이에요. 세 번째 보너스 팁은 자세 교정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셨던 분들은 등이 앞으로 구부정해지기 쉬워요. 이 자세가 지속되면 척추뼈에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져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압박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 이 네 군데가 벽에 닿게 하시고요. 그 자세로 30초만 서 계세요. 이걸 하루에 3번만 하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자세 교정도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45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칼슘을 먹는 것보다 칼슘이 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칼슘 영양제만 드시면 67.3%가 뼈에 도달하지 못하고 빠져나가거나 혈관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둘째, 꿀 속의 붕소가 칼슘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을 43.7%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뼈세포 호르몬까지 조절해줍니다. 셋째,
검은 깨는 우유보다 칼슘이 11.7배 많은 까만 보약입니다. 칼슘뿐 아니라 아연, 마그네슘, 안토시아닌까지 뼈에 필요한 성분이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넷째, 황금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천연 벌꿀 한 스푼에 볶은 검은 깨 가루 한두 스푼,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아침 공복에 매일 드세요. 다섯째, 당뇨 있으시면 꿀 반 스푼에 아몬드 가루 추가, 신장 약하시면 검은 깨 양을 줄이시고 사양 벌꿀은 절대 피하세요. 여섯째, 하루 15분 햇볕 쬐기와 의자 스쿼트 10회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도 없어요. 주방에 있는 꿀과 검은 깨, 그리고 매일 아침 뜨는 햇볕,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비싼 장비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이에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37년을 일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골절로 입원하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하잖아요. 본인은 아프시고 자식들은 간병하느라 직장 못 가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울고 그 연쇄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예방하는 게 우리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방에서 섞는 그 꿀 한 스푼과 검은 깨 2스푼이 5년 뒤, 10년 뒤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당당하게 흙을 밟으며 걷는 즐거움, 손주 손잡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그 행복, 그걸 제가 꼭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건 무서워하면서 내 몸을 지탱하는 뼛속이 비어가는 건 왜 걱정을 안 하십니까? 골다공증이라는 놈은 평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야금야금 뼈를 갉아먹다가 딱 한 번 넘어졌을 때 뚝 하고 부러지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지금 당장 무릎이 안 아프고 팔다리 멀쩡하시다고요? 바로 지금이 이 꿀과 검은 깨를 드셔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미리미리 뼛속을 채워놔야 80대, 90대가 되어도 지팡이 없이 네 발로 당당하게 다니고 손주들을 번쩍번쩍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으셔도 아, 좋네 하고 넘기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딱 2주만 꿀 한 스푼에 검은 깨 2스푼을 정성껏 섞어 드셔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라, 발바닥이 덜 시큰거리네 하는 그 기분 좋은 변화를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보시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합니다라고 힘차게 남겨주세요. 혹시 주방에 어떤 꿀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다음에 그 꿀에 딱 맞는 활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관절이 안 좋으시거나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인 형님, 동생분들, 친구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뼈와 관절, 그리고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검증된 방법들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문창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